빨리 가봅시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 보자. 울산 배당 올랐네. 첫 번째 고우대 울산. 뭐 1차전 울산이 후반전에 터지면서 그냥 그 개박살을 내버렸고 사실상 게임이 끝났어요. 그게 변수인 경기입니다. 게임이 끝난 게 변수야. 3대 0. 이거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뒤집어요. 그 울산은 뭐 당연히 힘을 빼도 되고 주말에 또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 고래도 되는 상황이라 이거 일단 라인업에 대한 부분은 좀 체크하셔야 되는 측면이고, 글쎄 이런 경기는 사실 형님들 이미 3대 0으로 홈에서 이겼고 어디로 가도 안 이상해. 그래서 사실 분석이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경기는 아니에요. 라인업을 또 강하게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다 뺄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형님들. 그래서 그냥 감으로 가야 되는 경기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울산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감독이 홍명보야. 사실 지난번에 고우와의 홈 경기에서도 제가 이거 울산 가고 싶다고 전날부터 그래서 빨리 오고 싶은데 분석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저녁에 좀 늦게 왔었잖아. 감독이 홍명보예요. 홍명보는 일본한테 잘 안 져. 선수 시절에도 일본 팀 상대로 엄청 일본 국가대표 만났다 하면 거의 지지 않는 모습이었고, 근본 자체가 약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홍명보잖아. 이거 뭐 절대 3대 0으로 확정될 수도, 제가 볼 때는 물론 힘을 좀 뺄 수는 있고 하더라도 절대 지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울산 승 아니면 무인데 저는 승 쪽으로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요코마리 대 이제 방콕. 경기는 일단은 마리너스 배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이게 지난번 맞대결 때 사실 마리너스 원정에서 좀 많이 고전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 모습들도 있었고, 경기 물론 요코 마리너스가 찬스 자체는 좀 많이 잡았어요. 방콕이 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홈에서 승점 아니 뭐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려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뭐 마리너스는 역습 위주로 개쳐 맞다가 한 번씩 하는데 그게 되게 유효타로 좀 들어가긴 했거든요. 오늘도 결국에 이제 주말에 J리그 경기를 앞두고서 이제 또 홈에서 펼쳐지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분석할 때 사실 마리너스라는 팀 자체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에 조별 예선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로테이션. 인천이랑 할 때도 제가 뭐 지난번 방콕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테이션 돌려놔 인천이랑 하는데 2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오늘도 수비 쪽에 여전한 지난번처럼 마찬가지로 결장자들, 또 미츠바라켄 요 또 젊은 수비수가 지난 경기 또 퇴장으로 후반전 막판에 또 빠져 있었던 만큼 오늘도 뭐 전력적으로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난 경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해리켈 감독 자체는 아침에 욕심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주전들 많이 쓰긴 했어. 오히려 조별리선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었죠. 조별 예선 단계에서는 별로 안 쓰더니 이번에 많이 쓰더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저는 홈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리너스 고전했던 부분, 어쨌든 프리시즌 기간이었고 일주일이 또 지났잖아. 곧 있으면 리그 개막에. 그러니까 그 전 타이밍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방콕의 날씨, 선수들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짜 무더위를 견디기 어려워 보였고, 실제로 이제 마리너스 후반전에 거의 기어다녔거든요. 역습할 때 제외하고는. 그랬던 부분인데 오늘 어쨌든 홈에서 펼쳐지는 부분들, 지난 경기 사실 마리너스가 방콕의 수비를 굉장히 잘 괴롭히기도 했어요. 주구장창 쳐맞다가 역습 한 번 가면 1대1 찬스 나왔었거든. 뭐 그랬던 부분이나 홈에서 펼쳐지는 부분들, 또 수비적에서의 어쨌든 조직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요코마르스가 지난 경기 더럽게 못해서 비겼지만 찬스 다 날리고 분명히 훨씬 더 나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요거 해외 배당 지금 치솟고 있고 국내 배당도 올랐어요. 조금 오르긴 했지만 해외 배당은 1.4대거든. 그래도 마리노스가 저는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마리노스 승,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마인승까지 넘어가고, 레메 형님 어서 오세요. 세 번째 아라인데 이제 나사프, 이것도 계속해서 아챔 경기. 지난 맞대결은 이제 0대0 무승부, 거의 뭐 양팀 다 찬스가 없다시피 했던 경기예요. 그래서 뭐 나사프 입장에서는 전력적인 열세, 아라인이 전력이 더 좋긴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 저 아라인 경기 때로 제가 아라인 프렌을 봤었나? 프렌을 봤었죠. 보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니까 좀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라인이 지금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음? 지금 뭐 거의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러야 돼. 오늘 경기 포함해서 앞으로도 계속 2월 말까지 또 2월 곧 있으면 말이지만 다음 경기도 뭐 또 원정 경기 리그에서 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또 선수들의 체력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고 부상자들도 어느 정도 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변수입니다. 뭐 나사프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처럼 좀 비비면서 이게 원정길은 당연히 훨씬 더 어려울 거잖아. 비비면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어쨌든 RN이 원래 형님들 굉장한 오버팀이야. 조별 예선 단계에서도 붙었다 하면 오버였고 리그 내에서도 다득점의 경기들이 상당히 많은 팀이긴 합니다만 지난 경기 내용도 그렇고 사실 일정이 어쨌든 타이트함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다득점에 있어서의 사이즈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오늘은 또 달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홈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승패는 이게 조금 아라인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전력이 앞서고 또 홈이니까 지난 경기 원정에서 뭐 무승부 나쁘지 않은 결과잖아. 그래서 아라인이 좀 유리하다고 보긴 하는데 체력적인 부분이 좀 걸려서 무승부로 보고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요 정도 사이즈로 뭐 특별히 막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은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라인이 일정만 괜찮으면 확실히 유리한데 이게 해외 배당도 정배가 계속 올라가는데 해외는 1.7까지 올랐어. 이렇게까지 높을 배당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감독도 계속해서 인터뷰 보면은 일정 얘기밖에 안 해. 씨발 우리 이거 일정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불평하다가 지금까지 이젠 지쳐가지고 아유 경기 결과가 어떻든 일정에 대해서 불만은 표시하진 않겠다. 뭐 이렇게 그냥 마무리. 약간 현타 왔어. 이슈 말도 안 되는 일정 우리가 소화를 우리 유럽 팀도 아니고. 아시아 팀이 이거 어떻게 소화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좀 저득점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헨트 대 하이파. 요거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지난 맞대결은 이제 홈에서 하이파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사실 근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헨트가 훨씬 잘했어요. 오늘 경기에 대한 불안 요소는 헨트가 이제 미드필더 쪽에 뭐 측면이나 중앙 미드필더 해가지고 핵심 자원들에 대한 결장이 좀 있다라는 거. 뭐 데살트도 그렇고 스벤쿰스도 그렇고 좀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어. 중원이나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난 경기 헨트가 원정길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이파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 경기 하이파가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헨트가 다 놓쳤다. 다 놓쳤어 진짜로. 싹 다 놓치고 하이파가 이제 철퇴 한번 받고 헨트가 주구장창 공격하는데 골을 못 넣으니까 1대0으로 끝난 거예요. 사실 헨트가 이겼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때 뭐 하이파 잡아가신 분들 약간 운이 좋았죠. 뭐 그런 경기들 어쨌든 발생하는 부분의 이유로서는 헨트가 리옹으로 이제 주포들이나 뭐 또 측면 쪽에 핵심 자원 해가지고 둘 정도 보냈죠. 리옹이 최근에 잘하는 이유도 저런 헨트의 또 핵심 자원들이 또 흡수했기 때문에 걔들이 뭐 선발이든 벤치든 나와가지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리옹이 또 최근에 잘 나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헨트는 지금 공격 쪽에서 주포의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주포적인 부분들 공격 자원들에 대한 이탈에 있어서 최근 경기들 리그에서 펼쳐지는 경기들을 봐도 잘하고도 이제 골이 안 들어가서 못 이기거나 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오늘 경기도 그게 변수다. 지난 경기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 헨트가 상당히 홈에서 많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경기도 슈팅을 헨트가 3배를 더 때려서 3배 넘게 때렸나? 3배 넘게 때린 것 같은데 20개인가 때렸거든. 하이파가 6개인가 때리고 4경에 3배를 넘게 때렸다. 이거 홈 경기다. 마무리 전력적인 누수나 뭐 좀 골 결정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최소 연장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거 헨트 사이드로 보고요. 지난 맞대결 내용을 좀 감안했을 때 헨트가 유리하다. 헨트 승 굳이 보면 헨무 그리고 노바도 굳이 보면 언더 헨티라고 썼네. 근데 이게 어쨌든 골 못 넣는 새끼들은 항상 조금 변수는 있어요 형님들. 뭔 느낌인지 알지? 주장창 밀고 0대0 막 아니면 한 골 쳐먹어가지고 1대1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런 쪽에 변수 조금 있긴 하다. 다음 경기 나스르는 저거 그냥 일반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새끼들. 다섯 번째 리버풀 대 루턴. 리버풀은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제 뭐 4대1 우리 또 오바를 푸근하게 좀 해줬던 경기고, 루턴 같은 경우 이제 맨유와의 경기에서 정말 잘 싸웠지만 아쉽게 이제 2대1로 패배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루턴의 주포인 아데바요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루턴 같은 경우 가뜩이나 또 크로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주 하는 팀인데, 장신 공격수가 빠진 부분은 오늘 아주 큰 공백이라고 좀 보여지고, 리버풀도 부상자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리송, 지난 경기 켈러가 물론 잘했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 경기 잘했다고 오늘 또 잘하는 보장은 없잖아. 저번에 한번 크게 싸질렀던 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약간 좀 뭐 애매하고요. 뭐 아놀드, 또 마틱, 중원의 소보슬라 여전히 부상, 커티스 존스가 또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전에 추가로 부상으로 빠졌고요. 여기에 다윈 누네즈도 오늘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토토켄에는 다윈 누네즈, 모하메드 살라 둘 다 불투명인데 좀 못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해. 해외 쪽에서는 누네즈, 살라, 디오고 조타도 지난 경기 또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그러니까 이 브렌트포드전에 대승을 거뒀지만 리버풀이 추가적인 부상자가 지금 4명이나 늘었어요. 뭐 누네즈랑 살라는 빠른 뭐 이번 달 내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조타랑 뭐 커티스 존스는 잃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리버풀의 전방에서의 3명의 추가적인 뭐 둘은 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부상자가 있는 상황이고, 뭐 전체적인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상자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리버풀이 당연히 뭐 루턴도 어쨌든 아데바요라는 큰 공백이 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버풀이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2.5 핸디 1.5배당 6번은 조금 많이 주지 않았나? 리버풀이 사실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전 경기 내용도 4대1로 이겼지만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우리 같이 그 경기 봤잖아. 리버풀, 그러니까 브렌트포드 수비가 병신이어가지고 이제 리버풀이 주워먹은 느낌이지 사실. 그리고 또 켈러가 큰 선방 한 몇 개 했고, 리버풀 자체가 뭔가 학살했던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루턴이 오히려 또 지난 경기 패배했습니다만 좋은 경기를 펼쳤고, 뭐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만 3골차 패배까지는 솔직히 잘 안 보인다 지금 당장에서. 뭐 안필드라는 게 좀 변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경기는 루턴 2.5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2.5 프렌 이렇게 보고, 여섯 번째 포르투 대 아스날. 이 챔피언스리그 또 1차전, 어제 뭐 챔스 올킬이었는데, 이 경기는 뭐 변수적인 뭐 전력적인 측면은 게임이 안 돼요, 형님들. 포르투가 옛날의 포르투가 일단은 아닌 부분이라는 것과, 뭐 그러면서 뭐 이번 시즌 사실 저기 뭐 타렘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그냥 약간 환불 간 느낌이에요. 전방에서 이전에 잘해주던 애들이 다 좀 마탱이가 좀 이전보다는, 옛날엔 좀 학살의 페이스였다면 지금 그 정도 느낌 안 나오고, 사실 포르투가 리그 3위에 그쳐 있고 뭐 2위 1위 벤피카랑 스포르팅과의 승점 차이도 꽤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애초에 챔스 16강 자체가 좀 과분할 정도로 과분하죠. 솔직히 지금 포르투 전력이나 성적에 비해서 과분할 정도의 팀인데, 어쨌든 변수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꽤 오랜만에 16강에 올라왔다라는 부분과, 또 지난 유로파에서도 스포르팅 상대로 물을 먹었었죠. 떨어졌었다는 부분, 작년이었나?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어. 아르테타 감독도 챔피언스리그 감독으로서의 경험, 물론 이제 코치로서 맨시티에서 주구장창 갔지만 감독으로서의 경험 지금 전무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 경기에 대한 변수가 아닐까. 경험이 부족한 아스날,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스날이 사실 보여주는 뭐 부상자들은 있어요. 토미야스랑 진첸코 측면 쪽 수비수는 여전히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뭐 토마스 파티나 뭐 또 포르투에 있었던 뭐 바비오 비에이라 이런 애들은 좀 복귀한 부분인데, 이게 아스날은 이거 측면 수비가 지금 없거든요. 딱 주전 라인업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기 내에서 부상을 당한다면은 또 큰 변수로 다가올 수는 있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헤아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딱 한 명 있다, 세드릭 소아레즈 서브에. 나머지는 없어요. 베나이트랑 저 누구야 키비오르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요즘 아스날 너무 잘한다. 미드필더 쪽에서의 안정감이나 전방에서 이제 오히려 지금 제주스가 부상인 가운데 뭐 하베르츠나 저 아니면 트로사
둘 중에 누가 나와도 너무 좋은 모습에다가 부카요 사카 마르티넬리 요즘 특히 뭐 부카요 사카 미쳤거든요. 걸렸다 하면 그냥 골이야. 아니면 어시스트 내지. 뭐 전력 자체가 너무 탄탄하고 최근에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들어서 아스날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지금 가장 잘해. 최근 3경기 벌리 원정, 웨스트햄 원정,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 3경기 통틀어서 실점에 대한 XG 값이 1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3경기 실점 XG가 1이 안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원정 경기 2경기랑 한 번은 리버풀이었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수비가 탄탄하다. 이거는 사실 포르투 쪽을 볼 만한 포인트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아스날은 경험이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스포르팅한테 떨어졌지 않냐. 그 외의 모든 지표가 아스날을 가리키는 경기가 아닌가. 아스날 승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이 뭐 수비 지표를 봤을 땐 사실 오바치기 좋은 경기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아스날이 학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득점을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7번째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 아 이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형님들? 어디로 튈라나 이거? 어디로 튈라나? 타렘이 세리에 이적했어? 그래? 이적 안 한 것 같은데? 맞아? 찾아보자. 난 그런 데이터를 보질 못했는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봅시다. 어딨어? 포르투. 이적 안 했는데? 이게 아마 그 겨울 이적 시장에 인터밀란이었나? 자유계약으로 막 합류한다는 막 그런 얘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되게 말 많았거든요. 어디야? 찾아보자. 그래 인텔에 막 구도합류 요거 있네. 요거 말씀하신 거 같아.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갔어요. 사람이 있어. 그렇고 이거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 요 경기는 이거 좀 어려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그 나폴리가 최근에 감독 교체했어요 형님들. 제가 그 이름 뭐였다? 마짜리 감독이었나? 감독 잘릴 것 같다고 했었잖아. 결국에 마짜리 감독이 잘리고 새로운 또 감독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감독 첫 경기일 거야 아마. 오늘이 첫 경기고 감독 교체에 대한 변수가 어쨌든 나폴리 쪽에 있는 상황이고 전력 자체는 사실 바르셀로나가 훨씬 좋긴 합니다. 뭐 오시멘에 대한 출전 여부도 오시멘이 지금 당장 컨디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폴리는 또 시즌 중간에 지엘린스키를 또 잃어버렸잖아. 거의 약간 반태업성의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지엘린스키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또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은데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의 역량 이 챔피언스 리그만 왔다 하면은 빌빌 기어다니고 사실 지난 조별 예선에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바르셀로나가 샤흐타르전도 그랬었고 여러 경기에서 오늘 부상자 쪽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걸려있지는 않습니다만 측면 쪽에 발데나 뭐 장기 부상의 뭐 가비 아니면은 쓰레기 페란 토레스 요 정도 빠져 있어서 사실 가비 발데 정도 말고는 거의 플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어서 전력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유리한데 어쨌든 원정 경기의 포지션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 경기 좀 변수 같아서 나는 이 경기 잘 모르겠어 솔직히.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팀이 대승하는 거 아닌 이상 어디가 이겨도 크게 놀라울 것 같진 않다. 무승부에 뭐 전력이 바르사가 좀 더 낫다. 무승부에 뭐 오바가 불안한 부분은 그거예요 형님들. 1대1 무승부 둘이 그리고 최근에 자주 붙었었거든요. 재작년에도 붙었었고 2020년도에도 또 이렇게 붙었었는데 챔스에서 그때는 뭐 둘 다 바르샤가 올라가긴 했어요. 두 번 다 붙어가지고 바르샤가 올라갔는데 1대1이 좀 그때도 두 번 연속 한 번은 나폴리 오면서 한 번은 바르셀로나 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약간 1대1 냄새가 좀 나기는 해. 어제 제가 돌문 경기도 그랬죠. 이 경기 오바보다는 프렌 1대1 무승부 도르트문트 만족할 만한 결과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그래도 가볼 만한 것 같긴 해. 어제 돌문 사실 오바가 좀 불안해서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배당도 쓰레기 같은데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아서 뺐는데 요거는 그래도 오바가 낫지 않나. 갈 거면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ML에서 좀 돌아오는데 인터 마이애미 대 이제 레알 솔트레이크. 요거 일단은 그 뭐 리오넬 메시의 팀이죠. 마이애미 메시의 팀이고 기본적으로 루이스 수아레즈, 우리 아는 그 수아레즈 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 뭐 부스케츠가 불투명에 떠 있고 뭐 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메시 수아레즈 이 압도적인 또 공격 라인. 수아레즈가 그 유럽 리그를 떠나서 지난 시즌은 그 브라질 리그에 있었어요, 형님들. 나도 그래서 소식을 잘 몰랐거든요.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근데 브라질 리그를 씹어 먹었더라고 보니까. 공격 포인트가 30개야. 17골 11어신가? 뭐 뛰는 걸 솔직히 본 적은 없는데 뭐 일단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워낙 또 가라쿠가 있는 공격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오늘 뭐 미드필더 쪽에서 인터 마이애미가 뭐 젊은 자원이나 이선 자원 쪽에서 주전 로테이션급 자원이 좀 빠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수비 쪽에 어쨌든 이탈자들도 있고 뭐 부상자도 조금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 뭐 솔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선에 이제 저기 또 우리 이브리그도 요즘 들어와서 계속 보고 분석하고 있잖아. 미들스브로에서 또 상당히 괜찮았던 이선 자원 크룩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앞선에서 미들스브로에서 공격 포인트 한 10개 찍었나 올 시즌에? 지난 시즌도 뭐 나쁘지 않았었고 그 새끼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뭐 좀 앞선에서 좀 더 사실 이브리그가 제가 볼 때는 MLS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 같긴 하거든요. 올 시즌 한정으로 올 시즌 좀 세니까 옛날 예년 시즌도 말고 올 시즌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레솔트도 전방 쪽에서 뭐 이탈자들 뭐 사이드 쪽에 윙전 좀 나간 것 같긴 한데 뭐 요시키 어쨌든 데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뭐 인터 마이애미 지금 당장에 뭐 메시랑 수아레즈를 같이 쓰면은 아마 수비 자체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 그죠? 메시는 안 뛰고 수비 안 하고 수아레즈도 지금 수비 안 할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바가 3.5인데 2배당이 넘어가니까 요거 또 오바 정도 찔러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3.5 배당이 괜찮아서 마이애미의 또 공격적인 부분 기대할 수 있고 수비적인 약점은 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야 세금. 메시랑 수아레즈 같이 쓰려면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득점 보고 승패는 그래도 홈팀인 마이애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솔트 입장에서도 뭐 서부 팀인데 동부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도 마이애미가 조금 더 낫다. 그래서 승 오버 이렇게 보고 오늘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